대화고를 시작을 해볼게요. 대화고 1번부터 시작을 하면은 1번은 늘 그렇듯 별로 풀어드릴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2번으로 가보시면은 x제곱 하시고 나서 a-3에다가 x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요거 두근의 차가 2라 그랬죠. 그러면 두근의 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 이게 2라고 돼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곱셈 공식 쓰시면 되는 거죠. 이제 곱셈 공식 쓰시면 되는 거니까 요 뒤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의 두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은 0의 두근,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렇게 쓰실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써달래. 그러면 x제곱 하시고 나서 빼기 한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얘네 둘이 곱하면 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식 써집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는 0이다. a, b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 그림인 거 알겠죠? 두근의 합자리, 두근의 곱자리, 요거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숫자 나와서 되게 쉽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4번은 그냥 곱셈 공식 문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이 62, a 더하기 b 마이너스 2c는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이거지 이거. 이렇게 쓸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을 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하시고 나서 2xy, 2yz, 2zx 이렇게 써져. 이거대로 여기에다 적용해보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c가 나왔으니까 이걸 제곱을 하겠죠. 얘를 제곱하면 처음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제곱하니까 양수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거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4bc입니다. 그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4ca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는 숫자 대입하면 되죠. 제곱했으니까 100이고 62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달라 그랬네. 2로 묶어버리면 산수하면 뭐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으로 가보면은 우리 이거 뭐 맨날 하던 거예요. 그냥 조립제법. 맨 마지막에 0 쓰셔야 돼요. 얘를 조립제법을 몇으로 죽을 때까지 하면 된다? 2로 죽을 때까지 하면 된다. 딱 이 문제지. 2로 더 이상 불가능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식이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은 이게 최고차항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a가 1이고 b가 5고 c가 6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x-2의 세제곱, 그 다음에 5 하고 나서 x-2의 제곱, 그 다음에 6 하고 나서 x-2 이렇게 써지는 게 끝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최고차항, 그 다음 이게 상수인데 상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 문제에선 여기에다가 1002를 대입해 달래요. 이게 px인데 1002를 대입을 해달래. 그럼 뭐 1002 대입해주면은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 1000의 세제곱이 있을 거고 5 곱하기 1000의 제곱이 있을 거고 6 곱하기 1000이 있을 건데 어차피 문제에서 요구한 건 각 자릿수의 합이거든? 그러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 1 뭐 땡땡땡, 이게 땡땡이 몇 개인지도 필요 없어. 1 땡땡땡, 5 땡땡땡, 뭐 어쩌고 저쩌고 6 땡땡땡땡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이게 숫자가. 그럼 여기 나온 숫자들 다 갖다 더하면 1, 5, 6, 1, 5, 6 이렇게 3개 더해주시면 되는 그림이야. 그 다음 장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6번에 있는 거
문제에서 뭐라고 하셨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얘네 둘이 교점이 있대요. 근데 그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1이고 하나는 8,3이래. 그때 뭐 fx 빼기 g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죠. 그럼 구조는 이렇게 돼요. 얘네 둘의 교점이 궁금하면 얘네 둘이 같습니다 라고 식을 쓰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고, gx를 넘겨가지고 fx 빼기 gx는 0이라고 쓰는 게 풀이를 위한 방법이고, 이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을 풀면 교점의 x 좌표들이 나올 건데, 그때 나오는 그 x 값이 2 아니면 8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교점의 x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fx 빼기 gx라고 하는 이놈의 식을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8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니?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해달라 그랬냐면은 이게 는 0 되는 거 궁금하대. 그럼 이거 는 0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2고 x는 8인 거지. 사실 뭐 이렇게 돌아갈 필요도 없이 그냥 문제 보자마자 답 6이겠거니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구체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저런 식으로 식 쓰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7번 너무나도 많이 본 문제 유형인데 어떤 식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4제곱. 이게 a0에다가 a1x에다가 a2x제곱에다가 쭉 해가지고 a8의 x의 8승이래. a의 1357 궁금하대요. 맨날 하던 거지. x에다 우선 몇 대입한다? 1 대입한다. 1 대입하면은 이게 16이 나오는 것 같네요. 1 들어가면 A0부터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A8까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몇 나오냐? 이게 6 4제곱이 나오죠. 1296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어쩌고저쩌고 A8까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뒤에 홀수 붙은 애가 궁금하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거야.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1280 이렇게 나오죠. 빼니까 이거 없어지고 홀수 번째항이 2개씩 남는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놈의 자식이니까 얘 갖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640인 거 딱히 그렇게까지 설명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기본적인 방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라서.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실게. 8번은 진짜 설명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내가 굳이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9번 같은 경우는 Z라고 하시는 분이 1-i분의 1 플러스 i라고 하셨어. 이러고 나서 Z를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쌓아가지고 n승까지 더했는데 이게 i가 되게 하는 n이 궁금하대요. 그리고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돼 있죠. 100 이하의 자연수 n이 몇 개인지 궁금하대.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이 생각 하시라 그랬어요. Z는 그냥 i입니다. 알았지? i예요. 저 뭐 연산하고 자시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Z는 그냥 i야. 바로 나와야 땡. 그럼 얘는 지금 뭘 해달라는 거냐? i부터 시작해서 i의 제곱, i의 세제곱 이렇게 쭉 해가지고 i의 n승까지 계산을 했을 때 i가 되는 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보이는 건 n이 1일 때죠. n이 1이면 뭐 i부터 i의 1승까지니까 그냥 i인 거지. n이 1이면 되고요. 이 다음 거 당연히 언제 되는지 알 거야. n이 언제 되냐면 5일 때 되죠. 왜? 5면은 i부터 시작해서 제곱, 세제곱, 4제곱을 거쳐서 5승까지인데 어차피 연속된 4개 더하면 빵이라고 했고 이게 i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n이 5일 때 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찾아보면 9인 거 알겠나? 9? 여기에서 6승, 7승, 8승, 9승 이런 식으로 덧셈 하게 되면 또 연속된 4개 더하면 0이고 여기 있는 요것만 생각하면 또 i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사씩 커지는 그림 찾으시면 돼요. 사씩 커지는 그림. 사씩 커지는 그림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100 이하의 자연수고 이게
4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수는 25개야. 의심스러우면 좀 세봐도 되는데 100이고 지금 이게 4개씩 똑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100을 4로 나누면 딱 25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막 그렇게 열심히 안 세봐도 25개입니다. 25개예요. 그 다음에 이게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가시면 이거 뭐 켈레그의 성질 얘기하는 거죠. y는 x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점 중에 하나가 3 루트 13이라고 써 있고요. 문제에 a, b는 유리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 나머지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13인 거 알겠지? 얘네 둘이 덧셈, 곱셈 해서 a, b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이드만 알고 가시면 돼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가이드만 알고 가시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남이 풀고 있는 거 쳐다봐봤자 그거 자기 실력 안 된다고요. 그냥 접근 방법만 알고 연산은 자기 손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1번 여러 번 했던 건데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이거를 애들이 되게 까다로워하죠. p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x제곱 px를 x-1로 나눴을 때 여기에 들어갈 몫과 여기에 들어갈 나머지가 궁금하시대. 모양 맞추기라 그랬죠. 수학은 모양 맞추기 되게 좋아합니다.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 딱 생긴 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할 행동은 x제곱을 곱하는 거야. 좌변에 곱했으니 우변에도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 x-1의 모양은 깨기가 싫어서 x제곱을 적당히 가운데다 낑겨서 곱했어. 아무 문제 안 되죠. 알았지? 이 모양은 유지를 하고 싶어서 x-1은 냅두고 x제곱을 요 앞에다가 낑겨서 곱했어요. 어차피 x제곱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도 x제곱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알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 거 알지?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면 지금 여기 분명히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나머지가 2차식인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얘는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이런 식의 그림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나눗셈이 덜 끝났으니 마저 나눠버려라 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누라고, 마저 나누라고, 마저.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나눗셈이 덜 됐으니까 마저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rx 갖다 쓰시면 rx제곱 마이너스 rx라고 써질 거고 빼면 rx 없애주려면 r 쓰셔야 되고요. 그럼 rx 마이너스 r이고 이거 정리하면 r이겠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 여기 있는 요 rx제곱은 x-1로 나눴을 때 몫은 rx 플러스 r이고 나머지는 r이 되는 그림인 거 알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저 식이 정리가 되냐면 땅땅땅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제곱 px라고 하는 저 식은 여기 있는 요 식이랑 여기 있는 요 식이랑 분명히 뭘로 묶을 수 있냐면 x-1로 묶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제곱 qx가 하나 있을 거고 rx 플러스 r이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r이 하나 남습니다. 얘네 둘이 x-1로 묶어내면 이런 식의 식구조로 써지고 뒤에 r 하나 남아요. 됐지? 그러면 이게 몫인 거고 이게 나머진 거야. 아무 문제 없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인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고 풀이를 좀 외워. 내신은 어느 정도 외우는 것도 필요해. 좀 외워. 이게 워낙에 자주 나오는 모양이니까 풀이하는 방향성 자체를 좀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시면 12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k제곱이 있대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대요. 물론 이제 거리의 최대값이 궁금하대요. 앞에서 한 거니까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과 두 교점을 갖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궁금하다는 거지. 그럼 요거 하나를 알파라고 쓰고 요거 하나 베타라고 쓰면 우리가 궁금한 건 알파 빼기 베타가 궁금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근과계수 관계 사용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k 제곱이라고 정리가 가능하지.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궁금하면 당연히 곱셈 공식 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4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저기에다 곱해주면 이 정도 구조로 식이 써집니다. 근데 이거에 무슨 값이 궁금하다 그랬냐면 최대값이 궁금하대요. 그럼 이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면 우리가 할 행동이야. 뻔하지.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절반에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4 정리하면 5가 나와요. 그래서 K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값 몇 나온다? 5 나온다. 이래가지고 답을 5번으로 쓰면 틀리지. 어디가 틀린 건지 알죠?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한 게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한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궁금하면 여기에다 뭘 씌우셔야 돼? 루트를 씌우셔야 돼. 그래서 거리의 최대값은 루트 5가 답입니다. 이런 거 잔실수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아예 대놓고 실수하라고 보기에다가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부등식 파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왜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요 학교 선생님의 판단이신 거니까 존중을 해드립시다. fx가 있고요. y는 k에다가 x-1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쟤네들이 교점이 2개 있고 싶대. 그럼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는 전개할게요. kx-k랑 같습니다. 좌변에 있는 걸 넘기는 게 좀 편해 보이죠? 모양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식이 나올 거고 이게 교점이 1개라 그랬으니까 판별식 띡 써보시면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ac 0 나와야 교점이 하나겠지.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 교점이 몇 개라 그랬냐? 교점이 2개네요. 교점이 2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한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지. 교점이 2개라 그랬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거 확인이 되니까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큽니다 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제곱이잖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무조건 0보다 커요. 0일 때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어떤 구조로 써지냐면 K가 뭐만 아니면 돼.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 요거만 아니면. 알았지? 이 K가 마이너스 4만 아니면 돼요. K가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게 답이겠죠. 마이너스 4만 아니면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알았지?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저거 부등식 파트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시험 범위가 부등식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내셨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14번 같은 거 너무 많이 한 거니까 가이드만 잡아 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두 실근이 아니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4라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어떤 식의 근이 나오면 그 근을 방정식에 대입을 하더라도 그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라고 하셨고 이걸 써야 문제가 좀 풀리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해야 되는 그림인 거 맞지?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냥 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뭐 이거 요구하잖아요. 그럼 저기에다 모양을 좀 맞추시면 되지. 그냥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내가 앞에서 다른 문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식하게 좀 나눠버려도 돼요. 이게 직접 나누는 게 은근 개꿀이거든. 야, 알파 하나 갖다가 쓰면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 갖다가 쓰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정리하면 그냥 알파네요. 이거 정리하면 그냥 알파.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거든. 뭐 맞냐? 계산이 뭐 알파 들어가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얘네들이 갖다가 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지고 마이너스 1 갖다가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 맞지?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문제 풀어도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요 구조를 식으로 갖다 쓰면 이렇게 되죠.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3알파 마이너스 4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파 제곱 2알파 플러스 4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알파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알파. 근데 이게 0이라고 그랬죠. 이게 0이라고 하셨지. 이거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날라가고 얘가 뭐랑 똑같다? 그냥 알파랑 똑같다. 이거 정리하면 그냥 알파인가 봐요. 정리하면 그냥 알파인가 봐. 그럼 같은 논리로 이것도 정리하면 베타지 않을까? 그럼 계산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가이드만 잡아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답까지 구해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답 나오는 구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직접 나눠버리는 것도 괜찮은 풀이에요. 직접 나눠버리는 것도.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는데 저 나눗셈을 애들이 은근 안 써먹으려고 그래요. 맨날 조립제법만 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데 직접 나누는 게 은근 꿀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하기 전에 이거는 기억을 해 둡시다. x% 증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원래 있던 값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해주시면 x% 증가야. 그 다음에 x% 감소라고 써있으면 원래 있던 값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x 해주시면 이게 x% 감소거든요. 요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게 식이 그냥 바로 써지는데 저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은근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무슨 상황이냐? 현재 A1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5%씩 가격이 오른대요. 그러면 가격이 오른데 몇 %씩? 5%씩. 그러면 5%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오르는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X 정도 붙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물건의 개수가 비계가 있는데 2%씩 팔 수 없는 물건이 생긴다는 건 2%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 팔 수 있는 물건이. 그럼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진행되는 건지 모르니까 X 곱해주신 거고 총 판매 총액이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곱해주셔야 판매 총액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곱해버리면 A, B 앞에다가 따로 빼놓고 결국 1 플러스 100분의 5x 그리고 1 마이너스 100분의 2x 계산 문제인데 여기에서 100분의 1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100분의 1을 이렇게 꺼냈다고 생각하면 이게 100 더하기 5x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0분의 1을 또 꺼내버렸다고 생각하면 100 마이너스 2x인 거 알겠지? 앞에 a, b는 있고요. 이거 도로 집어넣으면 이거야. 도로 집어넣으면 이거야. 왜냐면 분수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꺼낸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100 계산하면 만일 거고 만 분의 a, b 이렇게 써놓고 나서 결국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야 이거. 그럼 얘만 계산해주면 돼. 이거의 최대값 구하면 끝이에요. 이거의 최대값.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합시다. 마이너스 10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0x. 그 다음에 플러스 만입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x값 찾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0x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사실 뒤쪽에 붙는 숫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x값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여긴 관심 없어. 그냥 x가 몇일 때? 15일 때. 그래서 며칠 후에 물건을 팔아야 되냐면 15일 후겠죠. 15일 동안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팔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x 4제곱 몇 번이야? 이거 16번. x 4제곱 플러스 a-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랍니다. 이게 한 개의 중근 알파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중근 알파랑 서로 다른 두 실근 베타랑 감마를 갖는데 실수 a의 값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근 가지려면 여기 있는 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돼. x 4제곱이래. x제곱 여기는 a-1로 쓰고 마이너스 1을 쓰면 곱하면 이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 이거지. 그러면 식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1이 있을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이게 는 빵이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거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에서 중근이 나와야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근 가지려면 a는 1 되는 거밖에 방법 없는 거 알겠지? a에 1 들어가 이거 빵 되면서 중근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a에 1 들어가면 이게 x제곱만 남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나오는 중근 하나,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나 이런 식으로 딱 식구조 맞아 떨어지는 거 알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막 시스템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17번 17번 같은 문제 원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외워버리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런 거 맨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니까 이게 이제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경우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x제곱 플러스 무슨 x 더하기 뭐뭐뭐는 0의 한 허근이 알파인데 요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딱 이 문제 같은 상황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모 제곱에서 세모를 뺀 게 0입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형에서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당연히 서술형은 이렇게 못 푸는 건데 객관식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떤 식으로 답 쓰시면 된다? 가운데 거 제곱하면 4p제곱 마이너스 요거 하면 되는 거니까 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 정리하면 3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 문제에서 두근에 뭘 요구했죠? 이걸 만족하는 p 값의 곱을 요구했네요.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한 10초 컷 하시면 되는 문제야. 객관식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 서술형은 뭐 수업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든지 궁금하면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할게요. 서술형 문제 풀이하는 방식은. 뒤에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이 18번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18번 문제가 나름 킬러라고 뭐 쓰신 것 같은데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q에다가 x 플러스 1 해가지고 제곱하고 q에다가 x 해가지고 제곱하고 이게 x 곱하기 px를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는 순간 식을 보는 순간 이 생각이 드셔야 돼. 항상 인수가 등장하면 그 인수가 0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해 볼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기 식이 q에다가 1 대입한 거 제곱하고 q에다가 0 대입한 거 제곱해서 더했더니 는 빵이란 얘기지.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했더니 0이 된대.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려면 이거 둘 다 0이어야 되지 않나? 문제에 또 뭐라고 나왔어? q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당식이라고 나와서 qx는 x의 x-1입니다. 여기까지 써지는 순간 사실 문제는 끝난 거죠. 나머진 산수야. 그냥 px가 구해지거든. qx 자리에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요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qx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건데 qx 플러스 1이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1 들어가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 들어가면 x겠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qx 같은 경우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x px래. 그러면 px는 뭐라고 써지냐? px는 양변 x로 나눠버리면 돼요. 양변 x로 나눠버리면
x 두 개 있었는데 x 하나 남을 거고 x 플러스 1은 여전히 두 개 남아 있어요. x 두 개 있었는데 x 하나 남아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1은 여전히 두 개 있습니다. 아니 px가 써졌는데 그 뒤에 계산 못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죠. 그냥 계산해서 나머지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야. 인수가 나오면 그 인수가 0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해 볼 생각을 좀 하시면 된다.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 19번 그냥 전형적인 나머지 정리 문제죠. 그래도 한번 건드려 봅시다. p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나누어 떨어짐. p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머지 3입니다. px를 x 플러스 3,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 나머지 구해주세요. 당연히 1차식. x에다가 마이너스 3 한번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하고 계산하기 귀찮아 너네가 하세요. 간단한 서술형 문제 하나 나오고 나서 마지막 20번 나름 성의껏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되게 뻔한 문제인데 애들이 실수해가지고 틀릴 수 있게. 문제 식을 보는 순간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 아, 치환해서 풀란 얘기구나. 이 생각까지 안 하셨으면 좀 그렇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x는 a에서 최대값 b가 나오고 x는 c에서 최소값 d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결국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이 얘기지. 그냥 보는 순간 치환이에요. 뭘 치환한다?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나는 t로 치환할래. 그러면 치환한 식을 여기다가 써보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인데 이거 풀기 전에 얘부터 푼다 그랬어요. 이거 풀기 전에 쟤부터 푼다. 얘를 어디에 대해서 푼다?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푼다. 그럼 얘 풀어보면 이런 식이네. x-3의 전체 제곱에다가 4 빼면 되는 그림. 아래로 볼록에 해당하는 2차 함수 그래프고요. 여기가 x는 3이야. 근데 x가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 x가 0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 쫙 잘라서 보는 거니까 여기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보면 x는 0일 때 최대값 몇 나오는 거야? 0 들어가면은 0 들어가면 5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 최대 최소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요 최대값 최소값은 x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x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t 값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t가 몇부터 몇까지다? t는 최소 마이너스 3이고 최대 5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놈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t 값을 이제 여기에다 적용해서 푸는데 어떻게 풀리냐? 마이너스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써질 거고 7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t는 2지. 근데 t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래. 그러면 여기서 3칸 가가지고 여기쯤에 5가 있다고 하시고 여기에서 5칸 가가지고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지. 그럼 그래프는 쫙이야. 그럼 그래프를 여기만 잘라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t가 몇일 때? 2일 때 무슨 값이 나온다? 최대값이 7이 나온다. 여기서 나오죠, 최대값.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몇 나오냐? 마이너스 18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2,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이렇게 쓰고 틀리란 얘기지, 지금. 지금 이게 뭐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t가 2일 때잖아. t가 2일 때잖아. t가 2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게 t 값이거든요.
최소값 마이너스 18이 나온다. 이게 t값이야, t값.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x값 원한단 말이야. x가 몇일 때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t가 2일 때는 이건 x랑 상관없죠. t가 2, x값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한 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딱 여기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t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니까 이게 2가 나오는 때, 다시 얘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근해 공식을 쓰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좀 괴롭히죠. 뭘 요구하는 거야? 3 플러스 루트 6은 맨 처음에 주어진 x값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x가 몇일 때? x가 3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알았지? 3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최대값 뭐가 나온다? 7이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7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덜 풀었지. 마저 풀어야 되지. t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3 되는,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인 거니까 x가 2 아니면 4일 건데, 마찬가지로 x값의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라 그랬으니까 0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x가 2일 때겠지. 최소값은 몇 나온다? 마이너스 18이 나온다. 그래서 답 정리하면은 a는 3 마이너스 루트 6, b는 7, c는 2, d는 마이너스 18이야. t값으로 계산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